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광고 카피 나도 만들고 싶다면 11월 26일 오후 4시 인퇴한 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개발하는 기술 광고 카피라이팅 무료 강연에 참여하세요. 게다가 AMP인 글로벌 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를 진행할 권소영, 문태주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 주제는 보시다시피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집중하는 방법에 따라서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씩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규 고객이랑 기존 고객 둘 다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당연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둘 다 잡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신규 고객이랑 기존 고객 어떻게 둘 다 잡아요? 시간도 많이 들지, 비용도 많이 들지. 그래서 저희는 기존 고객이랑 신규 고객 어떻게 효율적으로 잡을지 그걸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또한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만으로는 매출에 한계가 있고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려면 기존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규 고객 어떻게 내려올 거야? 맞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사 상황에 따라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게 더 자사한테 이득이 될 건지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게 더 매출에 도움이 될지에 따라서 오늘 방향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은데, 신규 고객이랑 왜냐면 기존 고객에 따라서 마케팅 방법도 다르고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광고 매체까지 어떤 고객에 따라서 어떤 매체를 쓰면 좋을지 추천하고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기존 고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사에서 먼저 구매한 이력이 있거나 자사 사이트에 방문을 한 고객이거나 을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자사 모수가 있다면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으로 나눠서 리타겟팅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을 맞춤으로 다시 타겟팅을 하는 거고,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그거랑 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을 찾아서 다시 리타겟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춤 타겟은 우리가 기존에 구매한 고객과 똑같은 타겟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 유사 타겟은 해당 맞춤 타겟이랑 유사한 타겟까지 조금 더 폭넓게 노출을 시킨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메타나 구글 애드에서 타겟팅을 할 때 요 모수를 잡고 시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사 타겟 같은 경우 보통 1%에서 3%로 이게 범위를 잡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범위를 잡는 것도 때에 따라서 좀 테스트가 필요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기간으로 여기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는 하지 말고 1%에서 4%의 유사 타겟, 그리고 5%에 7%의 유사 타겟, 그리고 8%에서 10% 이렇게 좀 세 가지의 유사 타겟으로 나눠서 좀 짧게 테스트를 진행해보면서 유사 타겟 범위를 좀 맞춰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1%에서 4% 경우가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서 요거는 자사 상황에 따라서 테스트 한번 진행해보시고 유사 타겟 범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메타에서는 메타 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웹사이트 안에서 데이터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저희 기존 단골 고객, 진짜 충성 고객들을 저격하고 싶은 광고를 노출하고 싶다면은 노출 범위를 좁게 잡아가지고 네, 자사 사이트 방문자 수랑 메타 내 모수의 교집합을 만들어서 네.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노출을 시키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진짜 특정 타겟이 있는 구매층이 되게 좁은 사업이 있잖아요. 뭐 남성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남성 뭐 몇 세만 이제 노출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좀 기존 단골 고객층에 한정된 뭐 제품이라면 그 고객들을 모수를 좁게 잡아서 노출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 광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해봤을 때 좀 좋았던 점이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공구를 많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광고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공고를 짧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3개월에 한 번씩 똑같은 제품의 공고를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세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면은 화장품을 이제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개월 전에 구매를 한 유저들에게 똑같은 공고 광고를 노출을 시키면 만약에 그 제품이 마음에 들었으면 또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장바구니를 담고 구매를 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다시 리타겟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뭐 구매한 지 90일이 지난 좀 사용자들을 다시 타겟팅을 하면서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타겟이나 유사 타겟, 맞춤 타겟을 활용할 때는 좀 뷰티 업종에서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기존 고객 같은 리타겟팅이 중요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마케팅으로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것은 네이버 톡톡입니다. 그렇죠. 네, 그 광고를 하실 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네이버 톡톡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또 검색 광고나 쇼핑 검색에서 확장 소재로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네이버 톡톡으로 저희랑 궁금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대해 물어볼 수 있고 또 톡톡을 등록한 사람들에 한정해서 그쵸. 리타겟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이전에 구매를 한 타겟을 중점적으로 쿠폰을 뿌린다든지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뭐 좀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브랜드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고객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CRM 마케팅의 측면의 하나로 이제 고객이랑 친밀한 대화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그렇게 기존 고객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진짜 네이버 톡톡.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엔 또? 두 번째로는 플러스 친구인데요.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플러스 친구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카카오톡을 주로 이제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이 플러스 친구도 네이버 톡톡이랑 비슷하게 리타겟팅을 하기에도 용이하고 또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꾸준히 가기 때문에 네. 있게 될 것 같으면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플러스 친구를 제가 고객 입장으로 봤을 때 되게 좋았던 점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소식 받기나 좀 그런 거를 하고 있지만 하고 있을 때 이제 플러스 친구 알림이 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내가 그 브랜드를 맨날 들어가서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지금 어떤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플러스 친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신제품 출시했다. 우리 지금 뭐 80% 세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알림이 저절로 오니까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기존 고객인데다가 이제 우리 제품의 만족도가 이미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그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서 저희 자사몰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 고객층을 좀 타겟을 하고 싶다, 좀 중점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요거는 진짜 꼭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로징 배너인데요. 네. 클로징 배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몰을 이용하시는 홈페이지가 있는 이제 대표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클로징 배너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홈페이지 나가기 전에 막 배너가 떠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한 번 더 뜨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나갈라 했는데 갑자기 팝업이 뜨면서 한 번 더 제품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의 머리에는 좀 더 기억이
오래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네. 이게 클로징 배너가 저도 약간 혹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냐면은 장바구니에 이거 담았는데 혹시 구매 까먹으신 건 아니죠?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본 상품 지금 쿠폰 몇 % 지급됩니다. 라는 이제 문구와 함께 클로징 배너가 노출이 되니까 이제 기존 고객 우리 웹사이트에서 이제 활동을 한 고객들을 다시 리타겟팅 하기에는 진짜 용이한 매체 중에 하나가 이제 클로징 배너를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런 홈페이지, 자사 홈페이지 이런 데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대표님들께서는 네, 재구매 유도 쿠폰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맞아요. 재구매 유도 쿠폰은 이제 약간 뭐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거나 전에 물건을 산 경험이 있다던가 그런 고객들에게 재구매 유도 쿠폰을 뿌리면은 네. 다시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내가 샀던 제품인데 지금 내가 뭐 잘 쓰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안 썼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 수 있고 이 자기가 썼던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은 그렇죠. 다시 한번 구매를 하게 될 수 있는 네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저도 문자가 계속 오는데 이제 기존 고객이지만 한동안 그래도 한 몇 달 동안 자사에서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들에게 뭐 웰컴 쿠폰 요런 거 이제 뭐 이제 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런 거 같은 쿠폰 같은 걸 지속적으로 좀 발행을 해준다면 확실히 기존 고객이지만 좀 돌아선 고객들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멤버십 등급제 제도입니다.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뭐 몇 % 이상 구매하면은 뭐 실버, 골드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그 등급이랑 멤버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지고 또 어떤 홈페이지에서는 그 등급에 따라서 추가로 제품을 추가로 증정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멤버십이랑 등급제에 맞춰가지고 할인 혜택도 잘 받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제품의 블로그나 유튜브 등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네. 네, 제품을 판매하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은 유튜브 안 쓰시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한 번 또 뭐야 내가 쓰는 제품 나오면 반갑고 나 이 제품 잘 쓰는데 친구들한테도 막 보여주고 그럴 수 있어가지고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게 하면은 자연스러운 리타겟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6가지 설명을 한 거는 약간 마케팅 방법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 이런 마케팅 활용과 더불어서 어떤 광고 매체를 쓰면은 좋을까?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조금 더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데 어떤 광고 매체를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생각난 게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였어요. 이제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이 조금 잘 되어 있는 업체에서 기존 고객층이 두터운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광고 매체를 선정할 때 너무 많은 다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좀 그런 그런 광고 매체 비용을 줄여서 뭐 신제품 개발이나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비용을 쏟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기존 고객도 이제 해당 브랜드를 구매를 하려고 검색을 했을 때 신제품 브랜드 검색 광고가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메인에 겨울 패딩 만약에 노스페이스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검색을 했는데 노스페이스 겨울 패딩 신상 나왔네? 이제 그리고 게다가 20% 쿠폰까지 하네라는 문구나 이제 사진이 들어있는 브랜드 검색 광고가 발견이 되면은 저희도 모르게 유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살 계획이 없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고 내가 이전에 샀던 브랜드니까 이미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좀 계획이 없더라도 좀 장바구니에 담아두거나 아니면은 좀 나중에라도 간접 전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브랜드 검색 광고라는 말이죠.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좀 상품명보다는 브랜드명으로 키워드 검색을 해서 좀 기존 고객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브랜드
브랜드 명을 검색을 했는데 뭐 다른 타사 제품이나 다른 브랜드가 나오면 안 되고 이제 기존 고객을 확실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유입 경로를 확실히 만들어줄 수 있는 브랜드 검색 광고, 요 광고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검 소재 같은 경우에도 부검이 이제 10월부터 좀 가격이 올라서 소재를 좀 활용을 잘 하시면은 오른 가격 대비해서 좀 더 효율을 보실 수 있을 건데 부검 소재도 이제 한번 세팅을 하고 변경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요거는 안타까운 게 부검은 한번 세팅을 하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시즌별로 뭐 가을이면은 가을 배경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검 세팅을 할 때 그래서 상시 소재는 우선 하나 설정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뭐 계절별로 그래서 이제 맞춰서 배경색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리고 프로모션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왜 내부적으로 좀 잘 나가는 제품이 바뀌면은 그 제품을 메인에 걸어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시 소재 그리고 계절별 소재 그리고 메인 제품 소재 이런 식으로 좀 4-5가지는 구축을 하고 좀 분기별로 변경을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매체가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또 브랜드 검색 광고 말고 많이 사용하는 매체 중에 하나가 메타 광고겠죠. 네, 우선 메타 광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렇죠. 그런 만큼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시킬 수 있고 그만큼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메타 같은 경우는 엄청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해가지고 저희가 뭐 화장품 광고를 한다면은 뭐 20대 여자 그렇죠. 어디에 사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원래 사기로 했던 기존 고객일지라도 어떤 광고이냐에 따라 달라요. 네. 내가 원래 뭐 어떤 제품만 하나만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광고가 엄청 눈에 잘 띄면은 맞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원래 사람은 예쁜 거를 따라가는 동물이다 보니까 예쁜 거에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타 광고 하실 때에는 소재가 엄청 중요하니까 여러 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기존 고객에도 조금 적합한 광고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기존 고객이 우리 자사 제품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객단가가 조금 낮은 제품이라면은 그 기존 고객들을 다시 타겟해서 이 제품은 사볼 법하지 않아? 라고 노출을 시켰을 때 이미 그 자사 상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 타겟으로 리타겟팅을 한다 메타 내에서 그렇게 하실 때는 좀 객단가가 낮아서 좀 충동적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소재를 노출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와 더불어서 저는 리타겟팅에 진짜 딱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이 드는 게 GFA예요. 근데 이제 GFA 중에서도 저는 카탈로그 캠페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카탈로그 캠페인 자체가 저희 GFA 혹은 이제 네이버 광고 내에서의 모수가 있어야지만 활용이 가능한 캠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리타겟팅 기존 고객을 좀 활용을 하고 싶다 광고에 라고 한다면 카탈로그 캠페인은 무조건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존 고객인데 그러면 배너 광고는 집행을 이제 이미지 배너 광고는 좀 부적합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우선은 카탈로그 캠페인으로 좀 집중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GFA 배너 광고는 신규 고객을 좀 유치하는 데 적합한 배너 광고이고 카탈로그 캠페인에 한정해서만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탈로그 캠페인 잘못 사용하면은 오히려 신규 고객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신규 고객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신규 고객, 어떻게 신규 될까요? 고객, 네. 신규 고객이 없으면 기존 고객도 없었겠죠. 그렇죠. 거의 닭이냐 알이냐 뭐가 더 먼저 나왔냐라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네. 사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없는데 신규 고객 진짜 중요한 네임이죠. 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이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신규 고객을 기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되는 마케팅 비용이 아마 마케팅 비용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맞아요. 싶습니다. 네. 우선 신규 고객들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광고들을 보면은 우선 혜택 주는 광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첫 방문 시 20% 할인, 첫 구매 시 2,000원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를 브랜드를 조금은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는 고객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브랜드를 모르지만 우리 브랜드를 좀 인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객단가가 타사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 그리고 우리는 쿠폰을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는 타사 대비해서 할인도 하고 있다를 조금 어필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의 제품을 사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신규 고객이 유치하는 데는 우선은 좀 자사의 강점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조금 가격적인 부분 아니면은 상품성을 좀 강조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광고 매체를 활용을 할 때 이걸 좀 잘 보여줄 수 있고 노출시킬 수 있는 DA 광고를 좀 더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댓글이 올랐어요. 불강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재구매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구매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비법이 있으실까요?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럴 때는 혹시 재구매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면 저희 주제에서는 기존 고객의 관리가 좀 안 되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을 하시고 계신다 지금 그러면은 네이버 톡톡을 활용을 해서 진짜 뭐 쿠폰 같은 거를 조금 뿌려보시던지 아니면은 좀 다른 내 외부적인 마케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보통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그 해당 제품에 대한 니즈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사의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좀 내 외부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 뭐 시즌이 지났다거나 아니면은 타 경쟁사가 가격을 엄청 지금 할인 중이어서 타사에 대한 지금 우리 제품에 대한 니즈가 조금 떨어졌다거나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광고 내에서 저희 키워드 검색을 해서 네. 키워드 유입량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재구매율이 높았던 시기랑 지금 시기랑 키워드 검색량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니즈 자체가 떨어진 건 아닐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광고를 하는 소재를 바꾼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차츰 좀 다시 확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내부적 문제인지 외부적 문제인지부터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시즌이 안 팔리는 시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사에서 엄청 빡세게 할인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네. 저희 그 DA 광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계속 제안을 드렸는데 메타 광고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에도 좀 좋은 매체가 DA 광고예요. 왜냐면은 좀 SNS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거죠. 좀 거부감 없이.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를 첫 번째로 인지도 시켜야 되고 우리 제품도 구매하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메타 광고는 이 두 가지를 좀 확실하게 잡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을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사 브랜딩 소재를 좀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죠. 타겟층을 걸지 않고 뭐 트래픽 캠페인을 활용을 한다면 좀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 자체를 인지시킬 수 있으니까 브랜딩까지 가능하고 여기에 전환 캠페인까지 동시에 좀 집행을 하면은 전환 모수까지 이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까지 확보가 되는 거니까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가지 캠페인을 활용을 하시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 고객들을 가장 먼저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은 네. 이미지로, 소재로 먼저 보일 수 있죠. 그거를 보고 들어오는
고객들도 많으니까 네. 네, DA 광고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8알이라고 할 정도로 소재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 소재와 별개로 만약에 전환 캠페인에 쓸 소재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의 구매 소구점 같은 거를 확 드러내야 되는데 뭐 60% 할인 이런 거를 좀 크게 넣는 편이고 상품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뷰티 제품이다 하면은 올영 어워즈에서 1위 했다 라는 거를 광고 소구점으로 잡아서 크게 넣으시고 만약에 가격 소구점이다 하면은 저는 만약에 2만 원인데 짝대기 해놓고 옆에 막 뭐 5,000원 이렇게 좀 크게 네. 가격을 강조를 하는 게 좀 더 눈에 확 들어오는 소재일 것 같은데 혹시 태주 마케터님 같은 네. 경우에 요즘에 메타 광고에서 최근에 봤다거나 좀 눈에 띄었던 소재가 있나요? 우선 소재 제가 봤던 거는 약간 그 지역을 아니면 연생을 대상으로 한 뭐 예를 들어 95년생들만 20% 할인 오. 이런 식으로 하는 소재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뭐야 내가 이건지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하실 때 이미 그 회원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쵸, 그 회원가입한 정보를 대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좀 디테일하게 광고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광고를 하실 때 이런 메타를 좀 디테일하게 광고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옛날에 아이소이 캠페인인가? 아. 라고 할 때 뭐 50대 뭐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에게만 뭐 증정합니다 라고 했던 그 광고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해주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만 타겟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진짜 좋은 전환 소재가 될 것 같네요. 또 소재를 정하실 때에는 지금 본인의 자사의 제품이 어떤 소구점이 있는지 어떤 게 장점이고 다른 경쟁사랑은 어떤 게 비교가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냥 다른 제품들도 막 엄청 싼데 뭐 저희 제품이 뭐 더 싸요 하다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 거야 하고 다 똑같은 광고라고 생각하면서 기억에 남지도 않으니까 네.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뭐 광고 가격 광고를 하고 있다면은 저희는 뭐 약간 제품 퀄리티 쪽으로 광고를 전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점. 이제 대표님이나 이제 뭐 좀 마케팅 직원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제품 너무 좋으니까 수고할 것도 너무 많고 이것도 노출시키고 싶고 저것도 노출시키고 싶고 우리는 가격도 싼데 모두 너무 좋아 막 너무 예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이런 욕구를 좀 참고 저 같은 경우는 소재를 직접 제작을 하는데 한 개의 소재 한 개의 소구점만 넣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장점은 많은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가면은 사실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한 소구점당 한 소재를 해서 캠페인 단 안에 소재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추리시는 게 맞지 한 소재 안에서 모든 소구점을 넣어서 강조를 하려고 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으로 봐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저도 가끔 제 광고주지만 이제 애정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소구점을 추출을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메타 라이블러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글 검색창에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를 치시면은 해당 뭐 보고 싶은 광고, 뭐 세럼 광고가 좀 보고 싶다 하면 세럼을 치면은 광고 소재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경쟁사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타사 광고를 봤을 때 이런 소재가 좀 눈에 띄네 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소재를 들어가면은 그래도 조금 욕심을 덜어두고 소재를 제작을 할 때 조금 더 효율 좋은 소재를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부적으로 직접 소재를 만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 꼭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 들어가셔가지고 자기의 소구점에 맞을 것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시면은 웬만한 키워드는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광고들 참고해가지고 네. 자기만의 소구점, 자기만의 소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그 메타 광고와 더불어서 구글 GDN
가지 이제 제가 추천 매체로 이제 추천을 했는데 구글 GDN이나 디맨드젠 같은 경우에 우선 구글 애즈라는 것 자체가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유튜브 진짜 안 하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지메일 진짜 업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냥 진짜 일상용 메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서 조금 브랜딩이랑 진짜 전환까지 한 번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메타 광고와 더불어서 구글 애즈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이제 추가로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DA뿐만 아니라 SA 광고도 같이 집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기존 고객 같은 경우는 SA 뭐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추천을 안 하고 브랜드 검색 광고만 따로 추천을 했는데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좀 쇼핑 검색 광고 같이 짊어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기존 고객은 저희 브랜드명으로 유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를 조금 인지가 적으니까 이제 제품명 아니면은 이제 대충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좀 둘러보다가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유입되는 키워드를 잡아서 우리 자사 제품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 광고 같이 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입 키워드를 확인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좀 그룹핑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냐,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선 효율을 따지자면 저는 둘 다 한 번에 같이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그 키워드를 한 번 쳤을 때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거랑 한 번 봤는데 또 보이고 지나가는 거랑 그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 검색 광고 진행하신다면은 둘이 같이 동시에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산이 조금 넉넉하다 하면 무조건 같이 하시는 게 맞아요. 진짜로 확실히 뭐 같이 노출을 시키면 효율이 2배가 되겠죠. 근데 자사 상황에 따라서 또 너무 예산이 적은데 그거를 또 둘로 나누게 되면은 효율도 이제 2분의 1로 나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을 어쨌든 활용을 하시고 계신다면 이커머스 업종이겠죠? 그러면은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에만 조금 집중을 해보시고 좀 여기서 효율을 본다 하면은 점차 예산을 조금 키워나가서 파워링크까지 같이 집행을 하면은 이제 효율도 배가 되겠죠? 그래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 같이 집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예산이 적어서 좀 광고가 너무 빨리 꺼진다 라고 하신다면은 좀 전환 시간대를 분석을 해서 시간대별로 좀 그룹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만약에 전환이 잘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흔하게.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경쟁사도 이미 광고가 꺼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비교적 순위 확보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CPC 단가는 낮게 설정을 해도 경쟁사가 줄어드니까 1위 좀 상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대 그룹만 따로 파서 이제 시간대별로 제외를 하는 게 좀 번거로우시다 하면은 그룹만 새벽 시간대만 따로 파서 그때는 CPC 단가 확 낮춰서 한번 노출을 시켜보시고 그때 시간대를 전략을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SA 광고는 DA 광고랑은 다르게 DA 광고는 소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SA 광고는 그림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키워드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자기 브랜드를 볼 사람이 새로 만들어지고 또 자기가 몇 번째에 떴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거를 몇 번째로 보냐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키워드 설정하실 때 객단가나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가격이 싼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필수로 해야 되는 편이고 요렇게 키워드 테스트를 할 때 유입되는 키워드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의 키워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은 그 키워드별로 이제 그룹핑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룹핑을 진행을 하면은 제 키워드 설정 꼭 해주시는 거 있지만, 왜냐면 중복으로 저희가 똑같은 제품이 노출이 되면은 똑같은 자사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복 노출을 막아야 되니까 제외 키워드를 꼭 설정을 해주시고, 제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룹핑을 위해서 제외 키워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외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룹핑을 진행을 했을 때 이미 키워드 유입되는 키워드에 따라서 그룹핑은 진행은 했지만 또 다른 뭐 유입 키워드가 발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입 키워드는 발굴이 됐는데 전환이 너무 안 일어나 라고 하면은 유입 키워드기는 하지만 버려야 되는 키워드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키워드 발굴이 너무 안 돼서 좀 효율은 적지만 이 키워드를 조금 살려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순위권을 좀 확보하기보다는 좀 낮은 입찰가로 그냥 해당 키워드를 따로 그룹핑을 해서 좀 잔잔하게 틀어두고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때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외 키워드를 좀 하실 때 뭐 1단위로 보고 이거 뭐 2만 원이나 탔어? 하고서 바로 걸어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외를 할 때는 1단위로 확인을 해보기보다는 그래도 최대 2주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데이터를 좀 하루하루 본다고 그 데이터가 정확한 것도 아니고, 이제 광고라는 게 매일매일 확인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유동적인 상황이 많을 때가 있단 말이죠. 소비자들이나 뭐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1단위로 확인해서 이거 해주세요 좀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제외 키워드뿐만 아니라 좀 노출이나 다른 그룹 유입 키워드를 확인할 때, 데이터를 확인할 때 하루보다는 그래도 최소 3일에서 최대 2주까지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고 좀 그렇게 광고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SE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구점을, 아까 메타 광고에서는 가격 소구점을 이미지 안에 넣었다면 여기에는 이제 뭐 홍보 문구 같은 거 뭐 70% 할인 등록 뭐 그리고 이제 추가 할인 가능, 그리고 선물 세트 무료 증정, 이런 것들을 조금 임팩트 있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홍보 문구를 설정을 할 때 홍보 문구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근데 이제 1, 2번을 전부 다 집어넣으시는 분도 있고 1번보다 2번이 더 길어서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쇼핑을 할 때 뭔가 모바일을 더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네. 근데 모바일에는 홍보 문구 1번밖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중요도를 1번에 더 집중을 하고서 홍보 문구를 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바일만 광고를 켜두신다라고 하면 홍보 문구 1번만 뭐 두세 개를 두 개 정도 설정을 해주셔서 집중적으로 홍보 문구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은 다들 이제 키워드 설정하실 때 컴퓨터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네. 핸드폰의 화면은 어떻게 뜨고 맞아요. 계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확인해봤는데 갑자기 글자 다 점점점 돼 있어가지고 다 안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중요한 키워드를 설정해놨는데 절반밖에 안 보여. 그러면은 맞아요. 키워드를 설정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핸드폰으로도 어떻게 보이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모바일 쇼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꼭 설정해 둔 값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은 자막으로 댓글로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불강이님 좀 라이브가 이제 뭐 확인을 했는데 끝나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있으신데 못 하셨다면 저희 번호나 이메일로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라이브가 녹화가 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녹화 편집본이 나중에 또 올라갈 테니까 늦게라도 뭐 이제 신규 고객이나 기존 고객을 확보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11월 8일에 노준영 작가님 요즘 소비 트렌드라는 강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외부인도 출입 가능한 좀 전체적인 광고다 보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11월 8일 날 저희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시고 강연 꼭 한번
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라이브 내용은 여기까지라서 사실상 기존 고객이나 좀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방법부터 광고 매체까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1시간 내에 이 모든 거를 좀 설명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더 깊은 내용은 또 나중에 라이브 진행하면서 점차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소영 문태주 마케터였습니다.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